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비밀 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을 때려잡읍시다. 네, 멸공. 네, 공산당 때려잡을 때 북한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때려잡아서 네, 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 박멸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원장님 네, 또 설 연휴는 어떻게 잘 설 보내셨는지? 연휴 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 바쁘셨나 예, 보네요.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갖고요. 예, 오, 예, 연휴 네, 기간에도 또, 예, 저희가 네, 또 최근에 원장님께서 맹활약을 해주셔서 네, 그 애청자들이 늘고 있는데, 왜 네, 어떤 최근에 한 음, 애청자분이 네. 지금 요 음, 기사를 네. 지금 KBS 그 음, 사사건건이라는 그 음, 프로를 진행하시는 네. 송영석 앵커님인가요? 네. 가 이제 네. 부정선거에 음, 대해서 음, 뭐 솔직히 힘을 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이게 드라이하게 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음, 했다가 네. 그 언론노조, 음, KBS 네. 언론노조에 의해서 막 음, 되게 규탄을 받는 좀 이런 일들이 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음,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음.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 KBS의 노조가 네네. 아마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저기서 아마 예. 지금 앵커 교체를 요청하는 쪽은, 민노총 산하에 그러겠죠. 민원연 소속된 아이들이 아마 그런 짓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뭐, 이제는, 거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오다 보니까, 음, 거의 지금 이제 뭐 쟤네들도 지금 빨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려야 될 텐데 네. 난파선을 스스로가 탈출은 못하고 네. 계속 앉아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네. 우리나라 미국을 대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나쁜 행동을 해왔는데 음, 그게 뭐냐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해서 네네. 각국별로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네.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또 아시아, 음,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여론조사 해보시면은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 네. 보시죠? 과거와는 좀 왜 다른 그러냐면 느낌이고. 그 계엄령 발동한 12월 3일경 네. 그 앞뒤로 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조사는 뭐 60%다, 네. 어딘 뭐 50%다 그러고 심지어 좌익 계열의 여론 회사가 조사를 해봐도 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최소 45, 50 육박하고 있어요. 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소위 말하는 과거 킹크랩, 김경수 바둑이가 그 문재인 때 네. 그 여론조사를 갖다 댓글을 이렇게 막 그 가짜로 달고 네네. 이런 거를 매크로 작업이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작업을 해오던 중국에서 파견된 비밀 간첩 혐의자들,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공산당에 파견한 공작원들이지. 네. 그 공작원들이 지금 거의가 일정 지역에, 즉 수원 지역에 모여서 그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네. 조작을 해오던 아이들이 이번에 다 증발이 돼 버렸어요. 음. 그러고 났더니 걔네가 1인이 그 목인 아, 나무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네. 그 매크로 장비를 네. 통해서 그 여론조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네. 하고 났는데 그놈들이 지금 제거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여론 환경이 많이 이 정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지지도 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팩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 아, 네네. 그분의 그 눈물의 호소가 음, 여의도 광장과 또 본인이 하시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네네. 그 전한길 선생님의 뭐 300만 이상 맞습니다. 네. 동영상이 사람들이 보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의 제자로 거쳐갔던 애들만 한 근 몇십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렇죠. 더 될 네. 거예요, 아마. 예. 그렇고 거기다가 이번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네. 중국 간첩들 색출을 했다는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카이데일리에서 한 보도를 하는데 자주한 그 두 가지 요소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무슨 뭐 중도다 어쩌다 하는 거 떠나서 네, 네. 전체적인 심지어 전라도의 젊은이들까지 아, 맞습니다. 예. 각성시키는 아마 귀한 그 소재가 네, 네. 되었다. 이런 평가 좀 할 수 있겠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로 볼 때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요새는 그 네. 전라도에서도 네, 그 지금 탄핵 반대하는 시위 서울에서 열리거나 하잖아요. 네, 그거 네,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청년들이. 네. 네. 그리고 요즘엔요, 세이브 코리아란가 아, 그런 네네. 제목으로 해서 네. 토요일마다 그래서 부산은 뭐 서면 롯데백화점 앞, 음. 서울 같으면 뭐 여의도 어디 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주말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네. 자 내일 토요일이죠. 2월 1일. 네. 내일은 아마 부산역 광장 앞인가? 아,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전한길 선생님이 직접 네, 네, 네. 출동한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부울경, 영남에 계신 분들은 내일은 진짜 다 부산으로 모이셔서 네. 그 전한길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외쳐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이 대호각성한 모습을 보면은 적들이 아마 겁을 낼 거예요. 네. 꼭 내일은 부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부산역 광장으로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KTX도 네. 지금 매진이 됐다는 아, 이야기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뜨거운 민족이에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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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네. 했던 예. 그 홍장원? 네. 네. 전 지금 국정원 1차장이었나요? 예. 네. 이제 음. 이때 이제 어떤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죠.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체포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또 중간에 뭐 말을 바꾸기도 하다가 네. 네.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예. 그 대통령과 조만간 음. 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공방을 벌일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또 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자, 좀 어떻게 좀 지금요, 보이실까요? 저 홍장원이가 예. 제가 오늘 저 홍장원에 대해서 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홍장원이가 한 말이 거짓말이다. 응? 네. 대통령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네. 자주전에 그것이 잘못된 거고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서찰을 조태용 씨가 써서 네, 맞습니다. 그래 전 국정원 네, 직원들한테 다 돌렸다고 돌리고 하더라고요. 또 외교부에 있던 선배들한테도 네. 돌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저 홍장원이가요 제가 저렇게 그 양아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도 저 녀석이 육군사관학교 대표 화랑이었어. 네. 응? 그러니까 육사 대표 화랑의 수준이 저런 거니까 육사 애들 수준이 다 개똥이 돼버린 거야. 네. 특히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제가 육사 치잖아요. 여기 보면 150명이 넘어요. 육사만? 육사만. 아.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몰라요. 서울대는 몇 명 없어. 그런데 육사 출신들 뭐 예를 들어서 네. 육사 총동문회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판준 회장님 뭐 그 36기인데 네. 36기들 보면 수명이 내 전화번호에 있고 그래.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육사를 졸업하시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네. 참 군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알아맞혀 볼까요? 공통점? 참 군인이고 실력-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야? 금방 제대했다. 별을 못 달았다? 맞아요. 둘 다인데. 네, 그러니까 네. 금방 제대했다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게 네네네. 이제 저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래 같으면 네. 그러면은 비슷하게 60대 초중반. 근데 이제 70이 넘는 형님들은 네. 이미 제대한 지 오래 좀 됐지.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똥별이 한 명도 없다야. 아. 거기에는. 응? 진짜 네. 참 군인들 네. 그리고 야전 군인들 군인으로서 그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군인들은 별을 못 달고 최고 대령에서 다 옷 벗고 나왔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네. 홍장원이는 저 녀석이 보니까 아마 우리 정규과정 시험에 떨어진 애 같아. 그리고 우리 정규과정 시험이 내가 들어갈 때도 경쟁력이 아마 한 200대 내지 300대 1 정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그날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교실 안에서 한 명 나오면 많이 나와.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시험을 봐서는 공채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때 저런 애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 ROTC 장교들에게 우대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기술실장했던 사람이 ROTC 1기야. 네. 엄삼탁이라고 네, 네. 소위 엄사빠라는 별명 가진 씨름협회장 출신인데 오. 그 사람이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을 하면서 네. 장교를 갖다가 ROTC들을 위주로 뽑았어. 아. 근데 사실 학군 장교들은 실력이 좋거든. 네, 네. 상대적으로 ROTC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그 학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양성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지적 수준의 편차가 많고 음. 특히나 이제 좀 지방에서도 좀 떨어지는 학교 애들, 음. 응? 그런 애들은 상당히 좀 수준 차가 있죠. 네. 근데 그런 아이들 뽑을 때 저 홍장호도 섞여 들어온 거예요. 아. 응? 그런데 저놈이 7급 주사보 시절부터 우리 공작단에 있었는데 네, 네. 우리 그 옆에 동료들한테 걸린 거야 하루는. 봤더니 7급 주사보 때니까 저놈은 이제 제일 쫄병일 때란 말이야. 네. 그 옆에 이제 선배들이 뭐 해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 가갖고 슬쩍 인쇄기를 한 번 더 눌러요 버튼을. 그러면 옆에 선배님이 해놓은 그 결과물이 네. 또록 하고 나와. 그럼 그거를 들고 어딜 가냐면 네. 당시 특보였던 이병기 방에 찾아가는 거야. 네, 네. 응?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눈밖에 벌써 30년 전에 네. 7급 주사 보일 때부터가 홍장훈이 쟤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병기도 이전에 노태우 정권에서 노태우의 그 심부름하던 넷이란 말이야. 네. 소위 우리가 가방모찌라 네, 그러지. 네, 네. 그거 출신인데다가 특보라고 해갖고 안기부에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 빨대가 하나 있으면 네.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좋으니까 그거를 홍장훈의 이해관계랑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네. 나중에 이병기 씨가 박근혜 때 국정원장을 오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 이병기가 찾아갖고 거기에 막 급하게 정리하고 네. 비서실장으로 온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홍콩에 사놨던 700만 불짜리 집도 갑자기 네. 뭐 재미교회가 먹고 튀었다 그러고 네, 네. 또 다른 집도 또 했는데 그것도 걔가 다 먹고 튀었다 그러고 아니, 지인 명의로 해놨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네. 보면은 홍장원이 말고 네. 그 보조공작관 그다음에 또 재정 출납 담당하는 사람 네. 돈 관리하는 사람 해서 한 2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면 지 이름으로 못하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해놓고서는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재미교파가 먹고 튀었다. 근데 그 얘기를 네. 기독교 방송 CBS에서 그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뭐 탐사를 해서 갖고 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나왔어요. 네.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본인이 기독교 방송 기자들한테 설명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기독교 방송 기자들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가 그때도 자기가 흑색 공작관 네.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옆에 가 있던 그 후배 공작관들 재정 출납 담당을 한테라도 해서 그 사람들 명의로 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본인이 알고 있던 재미교포를 통해서 그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가 두 채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큰 게 700만 불이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한 100억 원 되죠. 그런 거를 지금 먹고 튀었다 그래갖고 국정원 돈이고 국정원 재산이고 나라 국유 재산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재미교포 누군가가 먹고 튀었대. 아마도 저 녀석의 행실을 봤을 때는 퇴직 후에 네. 홍콩 가서 그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폼 잡고 살라고 그 짓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응?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북한인을 만난다 그러면서 네. 다른 팀에서는 그냥 5천 불, 만 불이면 될 거를 갖고 맨날 20만 불, 30만 불을 불러. 그렇게 해가지고 공작금을 갖다가 부풀려서 띄어먹은 다음에 네. 그게 피드백이 돼. 내부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아무래도 단장, 국장, 차장, 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계속 카드가 온다 이거야. 근데 카드가 두툼하대. 네. 얇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슈킹한 그 달러를 그 봉투에 다시 넣어서 네.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소위 부패 카르텔을 만드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홍장원이 옆에서 상관에 있던 사람은 홍장원이가 보내주는 돈을 받고
같이 부패 공직자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자우장 일을 해서 일의 결과물로 제가 승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했었는데 네, 네. 지가 바람을 펴서 망가뜨리는 가정을 두고 전처가 네, 네. 본처가 테니스 코치랑 바람이 났다고 또 이렇게 음. 감찰실에서 신고를 하면서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자기가 바람을 펴서 집이 네. 이렇게 파탄이 나잖아요. 네. 잘려요 그때. 국정원에서. 그럼요. 예. 가정을 저버린 놈 해갖고 잘린다고. 어. 그런데 그러고 지가 안 잘리려고 네. 자기 처가 네. 부정을 저질렀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모면을 했고 아. 또 이전에 영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홍장원이가 영국에도 연수를 가. 네. 예전에 미국에도 연수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재주인지 남들은 한 번도 가기 힘든 해외 연수를 네. 2번이나 간 거야. 그러니까 영국 왔을 때는 또 그렇게나 영국에 유학 나온 우리 한인 여성들 중에 집안 좋고 예쁜 여자들을 그렇게 추근덕거리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아이야, 그러네요. 얘가. 예. 얘기를 응. 들을수록 응. 예. 나쁘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지금 국정원의 그 차장 되기 전에도 네. 그 누구야? 그 안보실의 김태호가 네. 마포고등학교 후배예요. 아, 예. 걔한테 찾아가서 나 같은 응? 대북 전문가, 공작 전문가가 네. 국정원에 있어야 된다고 개뻥을 치고 그리고 특보로 간 거야. 아. 특보로 갔더니 지네 육사 나온 또 선배 중에 네. 또 홍장이만큼 또 더러운 악귀가 하나 있었거든. 김승현이라고. 네. 지난번에 왜 내부감사에서 네, 네. 1억 5천지, 1억 7천지 그 빼먹은 횡령한 놈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두 놈이 김규현 원장 때 특보를 하면서 옆에 국내 차장 김수현, 해외 차장 권춘택 넷이서 서로 지디 국정원장 하려고 네. 싸우면서 결국에는 김규현이가 안에서 뭐 했다 이런 걸 갖다가 언론에 흘리고 네.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투쟁하다가 아. 원장 차장 둘이가 동시에 다 날아갔죠. 네. 응?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 하냐면 김규현이가 부정선거를 밝히려다가 대통령한테 잘렸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요. 아. 김규현이는 네. 부정선거 밝힐 의지가 일점도 일도 없었던 없었다. 사람이야. 그저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 내부 뭔가 정치 투쟁의 결과로 나가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네, 네. 이 홍장원이가 그런데 재주가 능란한 게 그렇게 해서 김규현하고 권춘택, 김수현 차장이 잘렸잖아. 그러니까 뭐 없잖아. 그 차장 자리를 메꾸면서 네. 특보로 있다가 그러면서 조태용이가 오기 전까지 국정원장 대행까지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와. 몇 달 사이에도 수억 원을 또 횡령을 했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우리 후배들로부터 듣고 있어. 아.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예.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네. 그런 게 있더라고. 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네. 최고급의 술을 사들고 야 태우야 오늘 각하 시간 좀 어떻게 되냐? 응? 아. 그래서 대통령 네. 혹시 쉬시거나 그러면 아. 각하 이 어디서 생산된 것도 최고급입니다. 이러고 아. 들고 가고 술 따르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간신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맨날 국정원에서 하던 그러니까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네, 네.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홍장원이의 그런 마수거리에 걸린 거야. 아. 그래, 얘 진짜 좋은 애다. 네. 얘 일 잘하는 애다. 그렇죠. 개뻥이지. 그게 무슨 아. 일을 잘해. 근데 천하의 이제 관심. 지근거리에서 보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워낙에 또 포장을 그렇죠. 잘하고 이러면. 그 우리 증언할 때 와가지고 목소리 깔고 저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원장님과는 뭐 어땠고 뭐 이렇게 네. 뭐 그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 같죠. 예, 예. 제가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에요. 응? 양대가리 걸어놓고 네. 개고기 판다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얌전하고 특히나 지네 사관학교 선배들 앞에서는 네, 네. 거의 뭐 네 발로 기다시피 해. 근데 이제 지보다 좀 못한 놈 있잖아. 네. 그러면 말소리부터 달라지고 사람 무시하고. 아. 그러니까 아주 강약, 약간 약강. 강약이네요. 그 전형이지.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홍장은이가 네, 저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경호실장하고 국방장한테 김영현 씨가 38기였어. 네. 육사. 쟤는 43기야. 네. 그러니까 5년 위에 선배니까 네. 사관학교 낼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였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만나서
경호실장 김용현 선배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어? 그리고 소위 외교안보에 이 자꾸 흔드는 김태우랑 또 마포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우리 마누라와 한동훈 마누라, 이상민 해양부 장관 마누라, 친하다. 어, 네. 그래서 조태영 원장님이 국무총리 가시고, 네. 내가 아무래도 국정원장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막 이런 식으로 소문도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와이프들끼리에 네네. 와이프들의 이너서클이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여성들만 있는 네. 거기에 내 마누라도 있다. 이러면서 네. 자기의 이 영향력을 과시했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당일날 저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고 싹 돌아서서 김병주나 박선원이한테 가서 다 고해바쳤지. 네. 근데 한동훈이가 핵 돌아버린 이유가 있다 그래. 돌아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잡으러 더- 왔고 네네. 한동훈 뭐 우원식이 뭐 네. 정청래 이네들 잡으라 그랬다고 네, 뭐 네.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런데 그거 알고 봤더니 한동훈이 장인, 음. 검사 출신, 네네. 진모라고 있죠. 예. 그 할배한테 이 홍장원이가 연락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어르신 아무래도 사이가 위험하니까 뭐 피하라고 했든지 뭐라고 또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그 전 검사장 출신 영감한테 네.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또 장인은 받자마자 여보게 사위 한서방 큰일 났어. 어? 국정원 차장이 그러는데 자네 잡으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간 거야. 이야기가 그렇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는 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출장 갈 때도요. 네. 동작구 국회에 나오는 김병기라고 있어. 네. 근데 김병기 아들이 지금 국정원 직원이거든. 근데 걔는 지금 신체상의 결함이 있고 하자가 많은 애라서 국정원 요원이 될 수 없는 아이야. 네. 그런데 그거를 뽑게끔 뒤에서 압력을 넣은 게 홍장원이었대. 그리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왜 예. 공개하고 이렇게 네. 출장 간 거 있잖아요. 봤어요. 김만복 그- 시즌 2. 그때도 김병기 아들을 그 부서도 아닌데 네. 걔를 데리고 가면서 김병기한테 연락했대. 의원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같이 갑니다. 그래. 어? 와. 그러니까 네.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이런 간신들은 오직 뭐다?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네네.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네. 이런 식의 부패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네. 이분이 네. 영상을 봤어요. 네. 뭐 증언하는 영상? 예, 예. 근데 완전 예. 애국 투사가 나온 예. 것처럼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이게 말이 종편이나 됩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녀석을 두고 네. 뭐 애국자 나왔다. 예, 진짜 보수 나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저기 지금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저게 지금 아마 염색을 한 것 같은데. 까맣게. 예. 예. 제가 말해요. 그 원래 목소리를 일부러 깔아 얘기할 때 그리고 굉장히 네. 다소곳하고 예, 맞아요, 공손하게 맞아요. 얘기를 해. 네. 그건 언제냐? 공식적인 자리나 센 놈 앞에선 그래. 어. 홍장원이가 과거 내 앞에서도 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말이죠. 네. 뭐 좀 어떤데요? 차분한 스타일인 이러면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고분고분하는가 봤더니 나는 그 당시에도 젊었을 때도 이미 우리 회사 내에서 네. 깡패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 응? 그러니까 네. 저 녀석이 내가 이제 입사가 빠르고 그러니까 네. 나한테 와가지고는 아주 예의 바르게 예절을 갖추던 애야. 네. 네. 그런데 내가 언제 한번 봤어. 후배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노비 부리듯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식이 완전히 아수라백작 같은 놈이구나.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7급 주사부 때부터 그런 그 이병기 방에 방문이 닳도록 거기를 네. 그렇게나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에 저런 식으로 이병기 때 줄 타고 또 이병호 때도 계속 비서실장하고 네. 이러면서 그 자리만 갔지.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육사 출신의 뿌로커야 뿌로커. 우리 요원이 아니고. 근데 공작을 했었고 또 뭐 블랙으로 막 나가고 이런 이력을 보니까 되게 대단한 거 했었던 사람인가는 생각도 아니 그게 들기는 별거 아닌 하더라고요. 게 예. 나도 옛날에
7년도, 네. 8년도 그때 내가 그 마카오 홍콩에 출장 가갖고 네. 제가 말하는 그놈 새끼를 잡으려고 어. 거기 그 김현희가 훈련받았던 아스토리아 호텔 등등 내가 다 훑으면서 네. 네. 그놈을 낚아채려고 내가 갔었는데 네. 때마침 없더라고 그게. 근데 뭐 마카오에 있는 그 뭐 조광무역인가 이런 데가 있어. 네. 거기 있는 그 성씨가 조씨 북한애가 있는데 네. 그거 완전 양아치 새끼거든. 근데 그거를 뭐 포섭했다고 뻥을 치고 아. 근데 그 당시에는 국장하는 놈들이 네. 다 저거 놈하고 비슷한 놈들이었어. 응? 그러니까 공작도 안 해본 놈들이 공작했다고 하고. 공작했다 그러고.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소요 금액이 10,000불이 필요하다. 네. 그럼 저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15만 불, 20만 불, 30만 불 뻥 튀기는 거야. 예. 그거 받아보면은 결과물 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막 10만 불, 20만 불 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공작금을 착복해갖고 다른 용도로 카드 속에 넣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썼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장원이하고 같이 그 근무해봤다는 사람들이 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저 새끼는 진짜 양파 같은 놈이다. 까도 파도 그리고 너무너무 이 표리가 부동한 놈이다. 네. 다 똑같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30년 전에 네. 저 새끼가 정치적으로 장난치고 나중에 사고 치겠다라는 거를 네. 내 위에 선배님들도 그랬고 알던 사람들은 다 아는 저 큰 사고 낼 놈이다라는 게 다 똑같이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이랑 조태용 국정원장 이 두 분이 네. 요 건 가지고도 정치인 체포 가지고도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또 이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국정원장이?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게 바로 외교관들이 말하는 네. 외교관들의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비론을 설파하든지 네. 양시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걸 갖다가 주요한 화두로 삼았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조태용 씨가 저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네. 나는 국정원 요원이 아니고 외교관입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분 생각에는 내가 짐작컨대 국정원장보다는 네. 외교부 장관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높여서 국무총리를 한다거나 네. 그러한 일이 나한테 생기기 전까지는 국정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있다가 네. 아무런 잡음 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갖고 저 사람이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어요. 외무고시를 보고 외무부 내에서 아웅산에서 돌아간 이범석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사위가 돼서 네. 그야말로 북미 라인에서만 그 양지로 다녔던 사람이야. 외교관에서도. 그러니까 고생이란 건 해본 적이 없지. 거기다 고등학교도 그 좋은 역 같은 학교 있잖아. 왜? 경기고등학교라고. 거기 출신이야. 경기고 서울대군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져서 내가 봉사해야 된다는 우리 공작관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나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잘못 선택한 크나큰 그 과오가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조태용 씨가 네. 저렇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네. 우리 윤 대통령은 저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면 안 됐고 저런 사람을 외교안보실장에 앉혀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저 사람이 뭐 비례대표 의원도 한번 해봤고 외교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북미란에 있어봤고 네. 그러나 경력만 화려하지 대북 문제라든지 비밀 공작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무섭지 두렵지 그런 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 했냐면 박지원과 서훈 시절에 즉 문재인 정권 시절에 호가호위하고 온갖 친북 종북 대한민국 혼납을 해서 애썼던 국정원에 썩은 간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네. 걔네들이 그래도 김규현이가 왔을 때 제법 다 쫓겨났었어. 네. 네. 그런데 이놈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 그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의 조태용과 그 주변의 인사들은 뭐다? 문재인 때 썼던 애들이야 다. 네.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3% 있죠. 네네. 그 3%는 다시 뽑아서 다 지방으로 쫓아내고 하천시키고. 교육번에 우리 캐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네. 국가간도 난 박약하고 네. 도무지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되는 네. 본연의 과제, 우리가 하는 그 비밀 공장 네. 사업들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연하게 반국가 세력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긴 왜 몰라.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과 관계 네. 또 계엄과 관련된 상태에서 네. 저게 바로 양쪽에 다 아. 중간에 서서 네. 안 죽고 살아남는 것만 배운 거야.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내가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에 오잖아요. 네. 네. 그 뒤에 지금 저 차장들 얼굴도 지금 보이는데 옛날에 네. 저기 최규하 대통령 같은 그 필인 거네요. 약간 느낌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우리는 진짜 그 피땀을 짜내는 그런 그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훈련도 하고 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의 요원이 되고 하는데 네. 저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걸어온 길이 다르니까. 없죠.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 황원진. 저 사람이 저 국내 차장, 북한 차장인데. 네네. 저 양반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 나하고 서울대 중문과 동창이야. 동창이에요? 나 또? 하나 위에 선배야. 아. 그런데 가갖고 하는 일이 없어, 저것도. 네. 내가 잘 왔는데. 네네. 문재인 때 살아남은 거 봐서는, 사바사바 해인 거 아닐까. 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저기 없다. 경상남도 마산인가 그런데 출신이 네네.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이제 양심을 팔았다는 얘기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저 차장 자리에 앉아갖고 네.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기재부 뭐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뭐 북한 현황을 갖다가 뭐 교육을 한다는데 들리는 얘기가 네. 신문의 내용보다도 못한 거 이런 거 왜 갖고 와서 교육하냐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정원의 저 간부들이 엉망이야 엉망. 엉망이고 지금 너무 뭐 안일함에 다 있지 않나. 예. 네. 큰일이죠. 지금 보면은 그나마 이거 대통령한테 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려가지고 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책 결정하도록끔 그걸 지금 국정원에서 과거에는 계속 해왔는데 네. 그걸 갖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시작하면서 나는 국정원 보고를 안 받겠다고 천명을 하고 또 국정원들도 지금 대공수사권 없어진 상태에서 워라밸, 네. 워킹 라이프 밸런스 해갖고 직원들이 그러고 이제 자기들 주말 여가나 즐기려고 하고 지금 그 안에 부부로 사는 애들이 700쌍이래. 그때 얘기해 주셨죠.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 그래요? 거의 성관이급인데 그럼. 그러니까.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그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이 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가 과거에 좀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분도 약간 그 좀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도 하던데. 저 사람 지금 국민의힘당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된 거 아세요? 그래요? 네, 뒷번호지만 네. 거기 아마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백종욱이도 네. 사실 뭐 내가 그 회사 다닐 때는 뭐 그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그쪽에 과학기술 파트 쪽으로 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 차장까지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냐면요. 자, 2023년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선관위에 서버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의 요원들이 해킹돼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 입증을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 31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우리 후배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비리와 안보상의 심각한 손해가 생기는 이거 현실을 확인했으니까 네.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차장에 있던 애들이 야, 그걸 갖다가 왜 알려? 너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해. 아, 우리는 못해. 이러고 뒤로 자빠지는 거야. 네. 그게 그 당시 때 권춘택, 김수현 차장이 있을 때요. 네. 그 다음에 원장은 김규현이고. 네. 나를 고발해서 지금 재판받게 한 그 그렇죠. 장본인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부정선거가 뭔지도 몰라. 얘네들 관심 뭐냐? 권춘택이는 빨리 원장 되는 게 관심이고 옆에 있던 홍장훈이나 김승효도 마찬가지로 빨리 원장 되는 게 관심거리고 네. 국가가 서거나든 말든 아.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10월 10일일 거야 아마. 23년 10월 10일 날 백종원 3차장이 나와서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네, 네. 쫙 해서 뭐 그때 나온 뭐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국가가 해야 될 거는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24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5개월 이상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네. 장난을 못 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국정원도 네. 아무것도 안 했고 네. 또 대통령도 이거를 바로 잡으라고 그 지시를 당시에는, 내린다거나 네. 지금처럼 목숨 건 그런 거를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대신에 한 건 있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면서 의료 개혁 차원에서 의료계와 싸움질을 하고 엉망으로 하면서 국가 비상 예비비까지 한 30조 갖다 꼬나받고 지금 이제 건강보험은 한 두세 달 지나면 고갈라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죠. 그 원장님 최근에 네. 제가 좀 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 그 기사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성관이 구멍 숭숭 난 거. 이때 네. 그 해킹 툴 같은 거를 네. 설치를 하고 네. 일부러 지우지 않고 갔다는 얘기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는 지우고.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서 뭔가를 이제 심어놓고 그냥 백도 갔다. 같은 거 심어놓고 왔다 이거죠. 예. 뭐 그럴 그런 측면은 가능성도 어떻게 생각해요? 배제할 수 없겠죠. 아. 네. 왜냐면 우리 네, 현장에서 뛰었던 우리 후배들은 네. 분명히 국가 안위를 생각해서 네. 그런 걸 하고 아. 자기들이 계속해서 네. 그것을 팔로우업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네, 애들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상급자에 있는 국장 애들이나 네. 차장으로 있는 애들이 저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당시에 그냥 책임지기 묻어버리려고 싫어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오직 국장에 있는 놈은 차장 가는 것만 바라고 네. 차장에 있는 놈은 원장 되는 것만 바라고 입에 풀칠하는 기간이 길면 질수록 좋다는 생각 이외에 우리가 국가안보전선의 최천명이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오직 무사한 일로 호요식하고 네. 내 배만 불리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오늘날의 꼴이 되고 말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네. 반국가 세력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네. 요즘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네. 대상 중에 하나가 또 네. 그 사법부잖아요. 네, 네. 네, 예. 완전 작용화돼 예.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또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네, 네, 지금 그 이미선 판사 네, 저분 같은 경우도 네. 뭐 동생이 네. 윤석열 퇴진본부 뭐 대표인지 그걸 하고 있고 네. 뭐 문영배 판사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재명 대표랑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이 재판이 과연 네.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받은 뭐 자료가 네네. 사진으로 이렇게 요약한 게 있는데 네. 문영배의 정체 해갖고 내가 2장을 어, 받았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형배 좌파 사법 카르텔의 중심.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네. 우리법 연구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었다고 본인이 그렇죠. 얘기했다면서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랬죠. 거기에다가 찌째매하고 연수원이 동기고. 네. 과거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김제동을 좋아합니다. 북한에 원조하자. 변호인 영화 보고 울었다. 우리법 연구에서 내가 제일 왼쪽에 있다. 네. 유엔군을 모독하면서 네, 네.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이런 정말 기본 4가지가 안 돼 있는 짐승만도 못한 헛소리를 이놈이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형배의 세계관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문형배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는 연수원 동기라고 또 무슨 노동법 학회에서 같이 또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고 네. 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된 간첩이 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같은 저 짐승만도 못한 놈 북의 독재자에게는 네. 무조건 포주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산화하신 유엔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네. 모욕과 모독을 쏟아붓는 야 유엔군 참전용사들 무엇 때문에 우리 땅에 왔어?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래 좋아할 놈이 없어서 김어준이 네. 김제동이 네. 이런 애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네. 했다고 전부 하니까 좀 좌쪽 네. 그런 그러니까 저게 것만 다 팔로잉하고 있죠. 전형적인 이 시험 보는 것만 익숙하게 해서 네. 서울법대로 와서 네. 응?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고 네.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저놈다면 필경 내가 보기에는 없이 자란 천출일 거야. 응? 그러니까 없이 자란 아이들일수록 배가 고파서 네. 많이 처먹어요. 그러면 반드시 체하게 되고 네. 탈이 난다. 체하게 되면 설사라든지 토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 속에서 서울대학교 열어가는 그 빌어먹을 환경 속에서 국립공산당의 시스템 속에서 계집술 돈만 밝히는 그런 인생길이 된 거죠. 쟤네들이 여행 다니고 뭐 홋카이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얘기를 써놨다는 거야, 고쳐갖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네. 선관위 사람들하고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여행을 갔다 와서 네. 당시 선출됐던 뭐 이런 사람들 노고로 격려했다나 뭐 어때나 예. 그러는데 거기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도 같이 갔다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바꿔서 그러면 말을. 국민의힘당 만들은 지 2년밖에 안 됐어. 그렇죠. 근데 2010년도에 국민의힘당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저 자식이 지금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일을 충실하는 게 아니라 네. 야 혹시 내가 SNS 계정에다가 뭐 올린 거 책 잡힐 거 없나 해갖고 그거 수정하고 자빠져 있는 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 문영배가 이번에 윤석열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 그건 진짜 언어 도단이죠. 네. 그리고요, 너무 객관성이 없지 내가 않나. 우리 저 국정원에서 훈련 받을 때 네, 네. 관상 교육 받거든. 예. 근데 문영배 얼굴 좀 한번 띄워보세요. 관상까지. 제 얼굴을 보잖아요. 네. 일단 턱이 저렇게 얄팍하게 예. 하관이 좀 빠지죠. 좁죠. 예. 그다음에 눈썹이 별로 없죠. 네, 눈썹 별로 없네. 그다음에 눈도 약간 찢어진 타입이고 전형적인 저게 뭐냐면 네. 쪽제비 플러스 여우 플러스 쥐상인 거야. 저런 관상이. 네. 그다음에 귀때기 생긴 거 봐. 보급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관상 자체가 뭐냐. 나이가 들면서도 네. 내 쌍판떼기가 이렇습니다라고 그거를 지 말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협조자들을 물색하거나 네, 공작원을 선발할 때 쌍판이 저렇게 생긴 놈은 절대로 안 해요. 관상도 네. 어느 정도 저런 보고서. 애들은 반드시 배신하거든. 네. 그다음에 누구야? 이정민가? 이미선? 이미선. 네. 주식 그 투자 주식왕. 열심히 하던 애. 거긴 동생이고. 예. 요거. 근데 얼굴 봐. 이분도 사실은 얼굴 쟤도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있잖아. 네. 약간 측은지심이 일어나게끔 슬픈 눈빛 약간 야리꾸리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예. 뒷담화치는 처진 전형적인 눈. 그런 눈이라고. 아. 얼굴 관상이. 진짜 재수없는 관상이거든, 저게. 그래요? 그러니까 관상까지 이제. 젊은이들 여자들 앞으로 결혼할 혼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네.
저따구로 생긴 쌍판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 어? 저거 진짜 집구석 말아먹는 거.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저것도 없이 사는 애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열심히 안 하고 주식 투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주식이 거의 10배 가까이 아니, 올랐죠. 예. 보세요, 간사님. A사, B사 싸웠어. 네네. 어? A사를 이기게끔 이쪽을 갖다가 네. 이기는 판결을 해주고 네. 이쪽 주식을 사.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의도적인 거죠. 그러면 패소당하는 B사는 피만 끓겠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어떻게 재판하는 사람이 그런 부당하고 응? 그 불편 부당해야 될 텐데 정반대로 하는 거야. 네. 그, 사실상 거의 범죄 아닌가. 거의 뭐 네. 저기 뭐 칠성파 가입만 안 했지. 네. 조폭 양아치지 저것도. 예. 저도 좀 그렇다는 생각을 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 판사가 네. 그 해당 주식을 뭐 거의 뭐 몇십억 갖고 있었나요? 예. 그게 말이 아이, 되나?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보면요. 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돌아오면요. 예. 제일 중점 두고 해야 될 게 국민 투표를 해야 돼. 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왔습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 국민들에 대한 국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는데 찬성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찬성 다 할 거야. 절반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된 이전에 2020년 4.15 때 한 21대 국회도 전부 다 21대 모든 기록을 예를 들면 만들어진 법안들 있잖아요.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돼요. 아. 네? 폐기한다. 폐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당선된 애들이 거짓으로 와서 법을 만들고 했으니까 네. 뭐지 무효야. 효력이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뺏은 거, 네. 검수완박한 거, 그 전부 다 원상태가 다 돌아갔죠. 그래서 윤통은 꼭 국민투표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해야 돼. 지금 거의 반 미친놈들 있지 왜?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미친놈들. 오세훈이, 응? 홍준표, 안철수, 그 다음에 준떡이. 얘는 떡이나 먹지 왜 어린 놈이 또 나와서 이렇게 까부나 몰라. 네. 어? 그래서 이런 미친 것들이 나와서 대통령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돼. 네.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분명히 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쁘진 않아. 이 사람도 실수가 있었어. 네. 하지만 현재 구속 기소가 돼 있어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야. 그렇죠. 왜? 네. 대한민국 호를 지키는 선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을 다시금 복구를 시키고 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달아야 돼. 국민투표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사전투표제 없이 당일 투표만 합니다라고 딱 못을 받고 국민 전체가 호응해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거예요. 네. 당일 투표를 하고요. 네. 18시에 투표 끝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네. 감독관들이 이제는 개표관이 개표.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손으로 꺼내서 쫙 펴갖고 대마처럼 네. 그렇게 수개표를 해서 한 장 한 장 모아서 통계를 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동작구 1투표소, 2투표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1투표소에서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만 보내면 되지. 그럼 그 숫자 보내서 시그마 씌워가지고 엑셀 파일에다 넣고 쫙 긁어서 썸 합치면 매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전자개표기니 이 모든 망조가요. 전자개표기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전산망 안에 운영되는 그 전산 시스템을 거짓말로 작동시켜서 바꾸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계산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착오가 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통은 그거 하나만 하고 나가도 국민들부터 영원히 존경을 받으실 거야. 응? 사전투표를 없앰과 동시에 조기 총선하자고 국민투표를 붙이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 해산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선량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지금처럼 뭐 보좌관들, 비서관들 9명이 아니라 네. 3명. 확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뭐 180 뭐 몇 가지인가 하는 그 특혜 싹 다 없애버리고. 네. 예. 그다음에 급여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지금에 있는 저런 애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예.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애들 아니야. 지금 김민전이 같은 경우 부정선거 얘기를 지네 그 국힘당 의원들 톡방에 올렸다가 완전히 씹히고 밟혀갖고 네. 깨갱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 얘기를.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만큼 정말 국민의힘 내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이 중요한 이슈인지를 대통령이 저렇게 몸소 와서 네. 외치는데도 네. 국힘당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야.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이거 지키고 4년간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데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은 네. 계속 선거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 밖에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 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게 선관위에 찍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렇죠. 다음번에 안 될 수도 반드시 있고. 낙선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선관위한테 그러는데 쟤네들 보세요. 자녀들 부정 취업시켰죠. 예. 예? 또 온갖 부정을 해왔죠. 네, 네. 왜 헌법기관이라고 저걸 봐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네. 그러면 국민투표 붙일 때 선관위도 조직을 협파해서 그냥 감사원에 일개 국실 정도로 두고 지금 저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요. 예산을 외교부보다 많이 써요. 선관위가요? 예? 아세요? 돈을 아유. 물 쓰듯이 하고 네. 영어 한마디 안 되고 외국어 안 되는 어. 애들을 선거 관련 조사식이라고 네, 1년씩 2년씩 해외 연수 보내. 야. 완전히 꿀이지 뭐 그냥. 네. 놀러 가고. 그 이번에 사실 네. 그 이제 부정 취업 문제가 터진 게 네. 그게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네. 부실하긴 한데 네. 내부에서 뭐 이렇게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네. 뭐 부정 취업 받고 하면은 네. 내부에서 네.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아이 그럼요. 예.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러면서 네. 김세환이 같은 놈들 또 뭐 송봉석 같은 놈들 요놈들이요 저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했던 애들이 김세환 네. 송봉석인가 그런데 걔들 보면 다 지네 그 덜 떨어지는 집안의 애들을 네. 다 부정 취업을 취업시켰죠.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근데 걔네들 지금 쫓아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선관위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당연히 파면 김장에 시켜야 되는 거 나갔어야 아니에요?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파면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관위는 아예 그냥 혁파시켜서 없애버리고 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도. 그러면 원장님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게 굉장히 네. 어떤 혁명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국회도 다 해산시켜버리고 네. 다 선거하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 거의 그 아까 앞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스카이데일리 네, 네. 그 99명급의 그게 진짜로 네. 팩트로 딱 네. 이렇게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예, 예. 확인을 해주고 그래야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네, 만약에 트럼프가 네, 네, 네? 미국 쪽에서 그 건을 가지고 네. 중국의 시진핑하고 네, 네. 뒤에서 빅딜을 하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예,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네, 야 진핑아 내가 갈 테니까 그 빵빠레 준비시켜 놔라. 그리고 북경을 가는 거야. 가서 네, 따지겠지. 야 너네들 캐나다에서도 선거 장난쳤지? 오스트레일리아도 했지? 남미에서도 브라질에서도 하고 뭐 저쪽에 스탄 쪽에서는 뭐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도 니네들 다 장난쳤지? 네, 아프리카는 그냥 에브리 컨트리 다 그랬고 그러면 너 이 새끼야 지금부터 맞고 죽을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이러고 뭐가 제일 좋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파나마 운하 빠져 철수해. 그 우리가 카터 대통령 때 $1 주고 파나마 애들 먹고 살라고 넘겨줬는데 운영권을
다시 우리가 찾아가는데 존말할 때 빠져라. 음. 뭐 이런 식의 네. 빅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린란드를 지금 트럼프가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북극에 제일 관심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북극 쪽을 갖다 또 집어삼키려고 이런 1대1로가 모자라서 이제 북극 남극도 이제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지역 북극 같은 데서 중국의 입김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얘기를 할 거야. 야, 너네들 앞으로 말이야. 대한민국,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마. 걔들은 우리하고 동맹 관계지 너네는 동맹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싸더니 뭐니 딴지 걸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습근평, 시진핑은 겁이 나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군부의 이 반항이 네. 심한 데다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시진핑도. 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게 반공갈 협박을 해서 중국한테 항복선언 받아내고 그러고 이제 뒷거래를 또 하겠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이 머니에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가 그 트럼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현현시켜 보면 아마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너 그동안에 팬데믹 만들어 갖고 전 세계 더럽게 만들었잖아. 더도 말고 한 500조 달러, 내는 300조 달러 이런 식의 도무지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돈을 제시를 하면서 네. 이건 내놔. 내놓으면 용서해주고 못 내놓으면 다 막아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못하겠다면 땅이라도 내놔. 이래갖고 뭐 해안에 있는 하북성, 산동성, 복건성 뭐 이런 식으로 저 밑에 해남도 밑에까지 네. 광동성까지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아편 전쟁 끝나고 왜 그때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서 조차 지역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찢어 발겨서 중국 땅을 갖다가 미국이 뺏을 수도 있다. 응? 그러면서 동북 삼성도 내놔 임마. 니들은 여기 양자강하고 황하 거기 안에 가서 그 지금 시안 근처에 거기서 몰려 살고 해안으로도 기어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중국을 갖다가 봉건 시대로 되돌려 버리고 두 번 다시 무슨 지투니 지완이니 하면서 미국한테 기어오르지 못하게 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트럼프가 시진핑의 목을 졸라서 이제 거의 반 죽도록 좁혀버리잖아요.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 집합으로 숨어버리고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듯이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남은 시간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진짜 전쟁 없는 네. 그런 걸 갖다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도전을 해갖고 막 조금만 하면 내가 맘먹거나 이겨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을 했는데 이번 판에 그냥 완전히 이 잡힌 중국 해커 스파이들 건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패는 대로 얻어맞고 형님 제발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시진핑의 네. 중국 공산당이 미국한테 굴복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원자 폭탄을 맞고 했지만 미국하고 찰떡궁합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그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일본의 이 자위대가 미군, 해군, 공군, 육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전쟁에 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은 사실상 보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 진영이지만 실질적은 내각 책임제를 하는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독재 체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와 같은 독특한 그 자민당 독재 체제가 쭉 이어오면서 네. 일본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상의 자민당의 독재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미국이 뒤에서 백업을 소리 소문 없이 해주기 네.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하고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국하고 밀접하게 돼 있고 미국의 말을 잘 듣는 푸들로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보면요. 오키나와서부터 북해도까지 일본 열도를 쭉 훑어보면은 곳곳에 초현대식 미군 기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뭐냐면 일본을 이미 미국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태평양, 서태평양상의 불침 항공모함으로 일본 열도를 이미 구조를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고 가는 그 행렬에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자동차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 그랬대. 무조건 악셀에 대해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지금 트럼프가 4년 동안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네. 잘 그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고 분명히 중국은 망할 거예요. 망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후퇴해서 그러면은 농업국가로 네. 중세 내지는 뭐 신석기 시대로 안 돌아가면 천만다행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아마 철저하게 얻어맞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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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네. 이 계엄 시국부터 네. 지금까지 오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고, 네. 예, 또 중국을 지금 견제하면서 예. 거의 이제 사실상 그 농업 국가로 돌리는 그 길에 네.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예. 해주셨습니다. 네. 그 또 최근에 네. 그 김정은이 지금 네. 네. 뭐 북한 간부들이 뭐 예. 조금 그 군기가 빠졌다면서 네. 뭐 이게 범죄 사건이다. 네. 막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냥 뇌물 받고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사실 원래는 북한에서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특히나 요즘은요. 네. 북한 사회가요. 네.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예. 돈이면 뭐든지 다 됩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요? 문재인 가족들의 원적을 갖다가 국민돈 돈을 갖다가 갖고 올라 그랬더니 예. 저걸 갖다 저놈들이 딴 데다 이관해갖고 숨겨놨어. 그것만 네. 지금 가질 수 없다. 내가 공작관 TV 하면서 예. 문재인이 그저 주민등록을 카피하든지 가져야 되겠다고 막 네. 선포라고 그랬더니 저놈 새끼들이 사회안전성에서 하던 거를 국가보위성으로 갖다 그 관할권을 돌려갖고 네. 문재인의 거는 보위부에서 아마 꼭꼭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네. 돈만 넣잖아요. 네. 찾아낼 수 있어요. 저도 언제 네. 어떤 그 탈북자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북한이 완전 한국보다 더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이미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네.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뜻이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진짜 그런가? 약간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네. 뭔가 좀 시운이 맞고 예. 우리 연구소에 뭐 독지가들이 좀 자금을 좀 보내주시면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니네 노동당에다가 남한에서 충성의 서약 편지 쓰고 네. 입당한 놈들 있지. 남한에서 간첩 노릇하는 애들. 네. 그럼 명단 좀 줘봐. 어. 그러면서 돈 한 지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남한에 와 있는 간첩들 명단을 준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안 같으면은 이런 형편에서 그런 명단을 확보를 해도 네. 경찰을 주던 국정원을 주던 해도 무슨 수사가 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명단 받으면 인터폴하고 협조하거나 캐슈파텔이 가 있는 FBI하고 협조를 해서 얘가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한국의 간첩이다. 간첩이래. 이거 잡아들이자. 네. 그리고 북한 제재를 갖다 위반한 혐의가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네. 돈을 어떻게 보내고 한다니까
이것들을 잡아갖고 관타나모로 보내자. 네. 이렇게 해서 민간 단위의 체포조도 만들고 민간 단위의 공작기관을 정보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간사님 그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제안을 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나라를 보시면 정치계도 물론 문란하고 썩었죠. 네네. 사법부는 더 심하게 돼 있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네. 경찰, 군대, 뭐 국정원, 일반 행정공무원 조직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참으로 보면은 사람을 제대로 기용을 못한 게 큰 문제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네.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배신 때리고 등 돌리고 헛소리 하더라 이거야. 자, 그렇다면 내각도 새로 짜고 뭐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되겠느냐? 지금 대통령이 다시금 복귀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대우각성을 해서 자기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뭐 김한길이니 이런 아저씨들 말고 진짜로 올곧게 살아오신 사회 지도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가혁신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가칭입니다만은 네, 네. 그런 그 굳건한 그 기둥이 될 만한 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온 서울법대나 아니면 자기가 해왔던 검사나 이런 쪽에 보면은 자기와 또 다른 굉장히 청렴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있다고. 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0년대, 60년대 그때는요. 사법고시라 그랬는데 이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요. 1년에 30명 아니면 40명이었어요. 많아야 50명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등수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 이미 내공이 상당 부분 집약적으로 쌓인 사람들이 네. 역량을 갖고서 법조계에 나가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로스쿨 나와서 1년에 1,500명,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양산하는 그런 법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60년대 학번 그러니까 연배로 따지면 8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 이 정도로 40년대생 네, 정도 네,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선배님들 중에서 네. 아주 확고한 국가관이 있고 네. 애국 애족관이 있으면서 역사의식이 있고 사상 이념이 뚜렷하게 자유우파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배님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은 선배님 제가 이렇게 그동안 참 부족해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죄송했습니다. 응? 이 나라를 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게 그런 혁신위원회 하나를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국가혁신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뭐 외교, 국방, 안보, 교육, 과학, 사회, 문화, 예술 뭐 등등 해서 정부에 지금 조각표 있는 것만큼이나 그런 다양한 인재를 갖다 뽑아야 돼. 응?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국민투표를 붙여가는 과정에서 그 아주 굳건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면서 그 혁신 조직이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더 발전하고 더 화목한 그런 사회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이 구조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긴 있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얘기해도 될까? 뭐 문제 예. 있지 아니, 그러니까 않을까요? 예. 근데 이분은 네, 네. 내가 과거에 우리 총 대장, 회장으로 모셨던 분이었어. 누구냐면 1심에 그 네, 간첩 사건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예. 간첩을 잡으려다가 박선원을 비롯한 청와대 386 애들이 네, 네. 지금 걔들이 이제 586이 됐지만 네. 그놈들이 이분을 쫓아냈어. 네, 네. 이전에 법무장관 됐고 네, 네, 네. 국정원장까지 하셨던 김승규 원장님. 이 김승규 원장님은 예. 전라도 순천 분이야. 오. 응? 그리고
서울법대를 1964년도에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30명, 40명 뽑을 때 사법고시를 붙고 그리고 검사 생활을 정말 층층이 지방 서울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젊어서 수십 년을 검사로서의 단련을 받고 훗날 이제 법무장관도 하시고 국정원장도 했다가 이 청와대 간첩단들 때문에 쫓겨났던 네. 그런 비운의 인물이긴다 한데 네. 가장 내가 내 주변에서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 김승규 전 법무장관 국정원장만큼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인품도 있고 네. 이런 분이 참 드물 것 같아요. 와, 그런데다가 44년생이시네요. 네. 야. 그러니까 올해 벌써 80이 넘으셨잖아. 네, 네. 응? 그래도 건강하시고 네. 뭐 지금도 뭐 자전거도 아침 저녁으로 타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덕이 있고 경륜도 있으시고 네. 또 이 저 역사도 올바르게 사상이나 이념관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저런 분이 하나의 국가혁신위원회 그 대들보 역할을 해주시면서 네. 주변에 또 우리 이거 김승규 원장님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인재를 갖다 등용을 하는데 네. 이때 인재는 서울대학교 나온 애도 인재가 아닌 거야. 분야별로 정말로 대학을 못 나온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에서도 아니면 뭐 산골에 있는 한 촌부도 이런 분들도 역량이 되는 분들은 뭐 우리가 그 혁신위원회가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해서 정말로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것 갖다 근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내치의 정리정돈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 해체 작업을 지금 돌진하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도 없는 이 미국 전차 군단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북한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업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보세요, 간사님. 트럼프 하나가 바뀌니까 미국 사회가 바뀌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바뀌죠? 우리는 똑같다고 봐요. 김승규 같이 이게 덕이 큰 인물들, 이 덕이 큰 덕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덕이 있는 분이 하나의 사회의 중심 기둥으로 딱 자리를 잡으시고 그분 주변으로 인재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국가 발전과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번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나오고 지금처럼 저 쓰레기들 나와서 뭐 대선 나오겠다는 애들 말고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새로 정말 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네. 내가 믿는 거는 우리 김승규 원장님 같은 분은 사람들 만나서 딱 한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꿰뚫어 보세요. 오. 응? 엄청난 통찰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럼요. 그런 쪽에선. 또 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동의하지 못할지 몰라도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사시는 또 분이세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오, 예. 그래서 뭐 전에 있던 어떤 국정원장들은 네. 나가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그 많은 돈을 쓰지 못해갖고 그냥 다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네. 그 숨 못 쉬는 돈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네.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네. 소위 문화 막시즘 같은 교육을요 네. 수년 전부터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어요. 이미 하고 그럼요. 계시고. 우리가 이 문화 막시즘에 예. 이게 잘못 오염되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반 LGBTQ고 반 DEI인 거지.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서 뭐 다양성, 네. 형평성, 포용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먹히지. 그리고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애는 좀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공 이런 거는 외치셔도 뭐 LGBT 이런 개념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아니야. 있는데 내가 보면은 말씀 김승규 들어보니까 안 원장님은 그러신 것 같네요,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어떤 전문가보다도 정확히 많이 알고 계세요. 어, 응?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네. 뭐냐고 여쭤본다면 네. 저분은 아마 부정선거야, 이 사람아.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아. 네. 또, 안 그래도 원장님께서 되게 그 전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 명도 사실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없는데, 어.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내가 네. 모셔봤던 우리 국정원장 중에서 네. 킹 오브 더 베스트? 킹,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야.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김순규 원장님이라면 네, 네. 이 곤란하고 네.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이 현재의 지금의 이 상황을 네. 정리를 해주실 큰 스승이 아니실까. 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이 사회적으로 진짜 있으면 참. 아마도 이 뭐 이런저런 부서들 뭐 네. 경상도 전라도 다 떠나서 네. 아마 김승규 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호감은 가졌지언정 그 반대되는 악감정 갖는 사람 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네. 뭐 인상도 좋으시고. 예. 굉장히 인자하시고 네. 그 유머도 많으시고 어. 나는 벌써 내가 평직원이지만 네, 네. 퇴직하고 나서 내가 저 원장님을 자주 뵙게 되면서 네. 난 사실 개인적으로 식사도 여러 번 한 관계예요. 네. 그런데 내가 뵐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웃겨서요?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네. 언제 저런 걸 다 알고 계실까? 그리고, 정말로 박식한 데다가 예. 유머도 있으시고 네. 이 사람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어요. 난 그래서 네. 뭐 가칭이지만 국가 먼 미래를 바라본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랄까, 네, 뭐 네. 혁신이랄까, 뭐 이런 식의 가칭을 달더라도 저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틀이 네. 준비가 되고 네. 지금 같은 저 무슨 뭐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뭐 이런 애들 말고 진짜 보건복지부에서 성장위원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런 사람들도 발굴하고. 문체부도 뭐 유인촌 이런 거 말고도 네. 문체부 안에 훌륭한 자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뭐 왜 4급 서기관 중에서도 훌륭한 능력과 인품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도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어야죠. 이번에 미국 같은 거 그냥 보세요. 일례로 드는 게 국방장관 아니야. 핏 헤그세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국방장관을 지명을 하니까 애게 소령 출신의 예비군인데 이런 애를 어떻게 장관을 앉혀. 그리고 뭐 폭스뉴스 뭐 주말 앵커라고 야 그따위 게 무슨 국방장관 해. 근데 거기다 대고 야 그런데 있잖아. 핏 헤그세스가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대학원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네. 조용해지고. 조용해져. 예. 그러니까 네. 뭐 내가 보면 김순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 시절에도 공부도 제일 잘했고 네. 또 진짜 어렵다는 그 시절에 30명 40명 뽑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분이고 또 실제로 법무부 조직에서 검찰 조직에서 수십 년을 일을 해보셨고 또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해보고 사실 저런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네. 사실 이렇게 추앙을 받고 네, 해서 네. 대통령을 하시면 더욱 좋지. 네. 근데 아마 분명히 원장님 대통령직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실 거야 아마. 예? 네. 난 그래서 국가의 좀 어른으로서 우리 김순규 원장 같은 분이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도 좋을까. 얘기를 예. 들을수록 예. 네, 또 원장님께서 예. 참 그 좋게 평가하는 국정원장인 분들이 잘 그러니까 없는데. only one이야. 네, 온리 아니에요? 네. 그 정도인가요? 봐봐. 그 김순규 네. 원장님 그 앞뒤로 해서 네네. 그 뒤에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선글라스면 유명한 김만복이었어. 김만복 원장님. 앞뒤로 해서. 김만복이는 저 김순규 원장보단 법대 후배야. 한참 후배야. 네. 예. 그런데 그 그렇게 김만복 달라. 원장님 서울법대인가요? 서울법대 나왔어.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어물점 망신을 꼴뚜게 시킨다고. 네네. 서울대 망신은 그냥 김만복이하고 조국이가 다 시키고 다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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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정도로. 예. 이렇게 또 나오셨었네요?
아, 이거 언제지? 연합 예배? 저 아,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그 10월 말인가요? 아, 저 시청업 광장 거기서 여의도 하셨구나. 갈 때, 네. 그때도 참석을 하셨고, 아, 그다음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어, 장로 되세요. 네, 아, 이게, 네,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네, 44년생 정도 예, 나이에, 예, 사실은 뭐, 예, 그런 LGBT? 이런 예, 거 뭐, 페미니즘 문제? 네, 하여튼 등등에 예. 관심 가지신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만 해도 계속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문화 마르크시즘의 침투가 그러니까요. 위험하다. 네. 이거 막아야 된다. 그 운동을 벌써 십수년부터 하고 계시고, 그 네. 다음에 담장 없는 감옥. 감옥소를 정말로 사람이 네. 사랑 속에서 네. 사람의 정을 느껴가면서 네. 진짜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그런 교도소도 지금 만드셨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다니시면서 네. 그런 선행을 하고 다니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음? 일개 검사 나부랭이 하면서 스폰서 받고 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떡까지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놈들하고는 다르지요. 네. 네. 오늘 좀 음. 또 국정원의 네. 면면을 또 다시 네.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저런 분들 옆에 홍사원 같은 사람도 있고. 저런 분 옆에 네. 가면은 그 한동훈이가 47가지 죄명 때리던 양승태 대법원장 있죠? 네네네. 그분하고도 무지 가까우신 분이야. 네. 예. 저도 보니까 음, 동기, 사법시험 동기라고. 음. 또 사돈이네요? 사돈이야. 또 이렇게 예, 연결이 예. 되는구나. 또 네. 양승태 씨하고는 또 나도 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왜 유유상종이라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음, 좋은 분들 옆에는 좋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찾아보면 좋은 분들이 또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고 음, 따뜻해지고 네. 정상적으로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음, 봐요. 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마 김순규 원장님이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더 국가의 온전한 제2의 회복을 건국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일에 좀 큰 어른으로 좀 역할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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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그래서, 좋겠죠? 그쵸. 네, 네, 좋죠. 네, 네, 네. 그리고 네, 좀 마지막 음, 주제로 네, 김정은이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음, 뭐랄까요? 기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어 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비핵화, 음, 완전한 비핵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난번과 네, 동일하게. 근데 김정은은 네, 뭐 핵시설 가고, 네, 뭐 저렇게 군기 잡고, 네, 이런 지금 행보를 계속 최근에 또 예, 예, 보이고 예.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은이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네. 그래도 그 형님은 날 갖다 좀 이뻐해 주는 것도 대화도 같고, 해줄 것 같고, 또 예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처럼 네. 나랑 또 만나줄 수 있을 것도 같고, 기대를 한껏 했었어요, 사실. 네네. 그런데 주변에 소위 장관들 지명하는 걸 보고, 네. 쟤네가 지금 오줌을 질질 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네.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할 때 그 당시 트위터죠. 지금 X에다가 네. 야 트럼프 너 그런 애를 갖다가 지금 축혀 세우고 있어? 정신 있어 없어? 그 자식은 지금 지 헤레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갖고 그냥 비즈니스 하는 놈인데 네. 그건 국가 통치권자도 아니야. 비유컨대 길거리에 돌아다니 유기견을 잡는 놈, 그놈의 조수하기도 힘든 놈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야 그러네요. 개쓰레기 취급을 해요. 네. 마르코 루비오가. 그 당시 그 사람은 이제 상원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혐오감, 적대감이 그 누구 국무위원보다도 높은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입니다. 네. 이번에 상원 청문회에서도 100% 찬성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됐다고. 그 청문회 통과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존 레클레프 CIA 국장이 네. 청문회 통과를 했죠. 근데 그 존 레클레프도 보면은
트럼프 이길 때는 16개 정보기관 총괄했던 DNI 역할, 국가정보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존 레클레프도 이 국가의 정보기관의 역할이 뭐다. 이런 건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다가 지금 NSC 국가안보보좌관 들어간 마이클 월치, 플로리다 하원의원 출신인데 이 사람의 본시 배경은 군인이야. 네. 그것도 똥별이 아니라 그린벨에 대령으로 이라크, 아프간 이런 데서 그냥 총 들고 다니면서 전투했던 그런 군인이었다고. 그런데 봤더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아니 프린스턴 나온 애가 우리나라 같으면 네. 아이비리그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나왔으면은 아버지 백 쓰고 엄마 백 쓰고 해갖고 군대 안 가고 그럴 텐데 이 피트 헤그세스도 그린벨의 출신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근무했던 데가 어디냐면 관타나모였대요. 네? 관타나모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기 갈 놈들 좀 많잖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데다 지금 저 뭐예요? 그 관타나모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늘린다고 지금 한 그러고 있죠. 30만 명 정도 더 넣을 수 있게끔 늘린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아마 볼 때 난 그 ROK 리퍼블 코리아에서 나가는 그 크리미널들 네. 걔네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아.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간 사람들도 예, 포함해서. 대북 제재에 위반한 애들 네.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네. 이화영, 김성태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 다니면서 이제 그 씨 까고 다니는 놈들 있지. 응? 북에다 지금 저 애 놓고 온 애들. 네. 걔네들도 뭐 북을 갖다가 불법으로 씨앗을 뿌리고 도와줬으니까 걔네들도 잡아넣어야 되겠지. 뭐 하다 보면은 관타나메 갈 놈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저희 장관급 이상으로 있었던 애들 뭐 청와대 비서관급들만 네, 해도 네. 그 직원 한 100명은 될 것 같은데. 아. 응? 예. 근데 원장님은 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거의 100명 되는데 예. 조태용 원장님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조태용 원장님은 이제 생각할수록 예. 저게 지금 딴 게 아니라 네.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봐서 그래. 고생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태용 같은 사람하고 공수훈련을 받아보면 네. 어떨까? 누구처럼 모형탑 11m에서 뛰어내렸는데 네. 졸도해갖고 오줌을 싸면서 간다든가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거든. 아. 분명히 안 내리겠다고 막 버텨서 네. 뒤에서 발로 네, 차서 네. 떨궜어. 네. 근데 애가 안 움직여서 그냥 가는 거야. 축 처져갖고 그 건너편에 가갖고 이제 그 우리 그 차군 하네스를 하는데 그거 땡겨갖고 딱 보니까 바지가 다 젖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줌을 싸. 네. 그 공포에 질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기절하면서 오줌을 싸는데 네. 아마 조태용 씨도 오줌 한번 쌀 것 같은데. 실제로 훈련을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것 그러니까 같다. 그런 거를 갖다가 네. 우리 특전사에서 그 저 강화팀에 보면 여성들도 보통 뭐 1000회, 2000회 뛰거든요. 낙하산 타는 횟수가.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 보면은 뭐 진짜 뭐 만약 그냥 레크레이션 하듯이 하지 힘들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몸 구조라든지 정신 자세가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걸 해야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진에 네, 네. 들어가서도 내가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조태용 씨는 내 참 안 된 게 지금 국가기관을 위해서 그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빨리 사표 쓰고 그만둬야 돼요. 네. 저기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기소된 엉망인 상황이 됐으면 네. 지금 권영세를 보거나 권성동이를 보거나 이 자들이 국민의힘당 안에서 누구도 대통령을 갖다가 돕거나 저분이 저 역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국정원장까지 시켜준 대통령이 그런 몸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면 말이야. 내가 지금 조태용의 입장이라면 나는 단번에 가. 워싱턴에 가. 가서 뭘 하겠냐. 자,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이미 인준이 됐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자, 국장님. 나 서울에 사는데 미안합니다. 잠깐 한 시간만 봅시다. 영어 잘한대잖아. 네. 그럼 나도
어눌한 영어지만 내가 그런 영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야. 내란 상태야. 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케이오스, 혼돈의 상황으로 만들었어. 좀 도와주소. 어떻게 도와주느냐? 너네가 중앙정보부가 표 안 나게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서 미 상원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아니면 국무부 명의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다가 강력한 레터를 써서 보내주고 네. 또 직접 나와서 미국의 뭐 ABC, NBC, MSNBC 뭐 기타 많잖아요. CNN도 있고 그런 방송사, 신문사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해주고 야 윤석열이 재판하기 전에 먼저 탄핵된 사람도 있잖아. 장관들, 국무총리도 있고 그러면 선입 선출로 이미 먼저 탄핵하라고 들어온 사람들도 먼저 해. 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제일 마지막에 재판하라고 할래도 그러면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해달라고 국정원장이 가서 미국의 CIA 국장 만나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특히나 마르코 루비오는 우리나라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도 통과가 됐으니까 여보시오 국방장관님 이번에 우리 수원에서 잡아간 애들 있잖아. 그거를 뒷거래로만 쓰지 마시고 공개를 정식적으로 실제로 해주시라. 공개를 해서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 좀 실어주세요. 아. 정보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외교부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영어도 잘한대. 네. 외교부에서 소문났어. 영어 잘한다고. 그러면 그 잘하는 영어를 왜 안 써먹어? 왜? 이럴 때 가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잘못했다고 욕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몰라도 반대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건 그냥 그런가 네. 보다 하고 국정원장이 찾아가서 CIA 국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마이클 월치 같은 또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네. 정말 사나이 대 사나이로 진실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대들이 좀 공식적으로 좀 공표를 좀 해다오.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네.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이번에 이 양반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적이 뭔지도 모르고 앉았다고 저딴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전 지금 우리 정보부의 대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네. 내가 공수훈련 그런 거는 그냥 뭐 군사훈련이니까 그냥 우리 하는 소리인데. 레크레이션을 했던 거고 네, 네, 저 정도의 그 정신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네. 방법은 하나예요. 빨리 집에 가. 월세 많이 받는다며. 월세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건물주신가요? 왜냐면 그 장인 영감이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네. 보상을 받은 게 그때 또 돈으로 있었군요. 아마 수백억씩 줬나 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건물을 사서 네. 월세만 해도 뭐 엄청나게 받는 모양인데. 나 같으면 그냥 그 월세 한 달에 한 20억 나오면은 그 2, 30억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띵까띵까 놀겠어. 후배들 부르고 뭐 선배들 불러서 2, 3일에 한 번씩 저녁에 파티하고 말이야. 네. 그래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저러면서 국정원장 뭐하러 해. 내가 지금 욕을 해주고 싶어도 있잖아. 네. 하도 국정원장이 그 외교부 애들 찌질한 놈들 오다 보니까 자꾸 또 재판에 또 오라 그럴까 봐. 예. 지금 내가 그 김기현이 때문에 재판하고 있잖아. 그쵸.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항상 저는 이렇게 원장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이미 내부에 뭐 두더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국정원장으로 있으시면은 네.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여튼 나온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는 대통령이에요. 네네. 응? 네. 대통령 진짜 온갖 정보를 다 받아갖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국정원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하면요. 과거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할 때 보면은 네. 뭐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긴 그런데 그냥 엑기스 가장 중요한 그 초결정체들만 보고서로 만드는 게 날마다 100페이지 이상이 올라와.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예. 그럼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전 세계 국내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에 딱 꿰고서 네. 날마다 리프레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때는 대통령과 독대 보고가 거의 매일 있었다고. 네. 그래 대통령한테 가서 국정원장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시절 안기부였으니까 안기부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각하 지금 국내에서 현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선별적으로 해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지금 이 일이 빨리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30분 브리핑 하면서 안기부장의 30분 브리핑을 듣고 대통령은 오늘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어저께부터 생각했던 것과 딱 조율을 해서 그날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다 타임테이블 안에 올려놓고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무지 바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능력 없는 놈 대통령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게 국정원장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미국에 찾아가서 그 소위 통로를 열고 확장시켜서 우리나라에게 따뜻한 온수가 흘러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혹은 해낼 자신이나 용기가 있겠느냐 이런 그 회의가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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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또 다양한 주제로 특히 오늘은 아무래도 국정원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돼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셨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그저 중국 스파이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긴 글을 뭘 써놓은 것 같았는데. 예. 그 목인 그 관련해서요? 아니 그저 수원 연수원에서 중국 애들 그 체포한 것 같고. 네. 뭔 얘기를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얼핏 봤는데요. 네, 저도 아까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좀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저는 근데 사실 그 뉴스가 진짜면 진짜 좋은 뉴스인데 너무 이제 너무 핵폭탄급의 뉴스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는 되더라고요.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뭐 뒤에서 이렇게 딜하는 식으로 가면은 공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거야말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죠. 그쵸. 예. 그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진짜 그 평상시에도 보면은 미국 정보부하고도 저는 일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어떤 그 공통된 목표를 놓고 뛸 때는 같이 열심히 뛰고 그래서 참 협조도 잘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기 한반도에 와 있는 주한미군 한 명의 목숨이 대한민국 5천만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게 미국 사람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 얘기고,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그 아주 좋은 이런 물증을 잡고 그야말로 헤게모니를 장악한 거 아니에요? 시진핑의 목을 조을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은 스카이데일리에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뒤로 해서 빅딜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이미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너무 많이 커져서 또 됐고.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지금 미 국방정보국 DIA가 했다.
아니면 CIA가 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국방부 DOD라 그러거든요. 네. Department of Defense 한 DOD인데 그 DOD 안에 DIA가 있단 말이에요. 그 DIA 국방정보국, 즉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인데 그 국방정보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보사령부, 네. 국군정보사령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해공 해병 뭐 각각의 군에서부터 아주 유능한 신체 조건도 좋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하는 요원들을 그 팀에 뽑아서 DCS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Defense Clandestine Service 해갖고 이때 clandestine이라는 것은 비밀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landestine operation 그러면 비밀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거랑 비슷한 말로 COVERT가 covert operation 하면요. 이거는 비밀 공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CIA나 DIA가 안에서 뭔가 비밀 공작한다. 근데 그거는 클란데스틴보다는 covert operation의 그 농도가 더 짙은 거고 통상적인 뭐 상무부 혹은 뭐 미국 같으면 외교부가 국무부 뭐 이런 데서는 비밀 사업들은 보통 클랜데스틴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도요 이 DCS 그러니까 Defense Clandestine Service 해서 각 군에서 유능한 자원을 뽑아다가 때로는 전쟁 같은 것도 불사하지만 때로는 사보타지도 일으키고 숨어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하고 네. 남의 나라 가서도 자기들 나라에서 활동하듯이 그렇게 물건들을 포획해 오기도 하고 네네. 죽여 없애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CIA도 그런 그 공작 파트가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우리가 월남전에서 활동했던 SOG라는 게 있어요. Special Operation Group. 그러니까 특별 공작 부대. 내지는 우리는 말하면 특수 임무단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될 수 있죠. 그러다 이게 이제 서서히 어떻게 바뀌냐면은 1979년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그 호메이니 그 회교도 주변에 넘어가고 할 때 네. 미 대사관이 잡히고 해가지고 독수리 발톱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미군들이 거기에 이제 구조하러 들어가다가 그 헬리콥터 추락하고 그러면서 아주 참극을 맞이합니다. 응? 이제 그러고 나서 월남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그린벨을 중심으로 SOG가 운영이 되어 오다가 나중에 CIA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다 더 넓은 영역에 이 준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우리 CIA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네. 각 군에 그러니까 그린벨에 델타 포스 그다음에 네이비실 또 네이비실 안에서도 또 다 잘하는 애들을 팀 6 혹은 네.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그 그룹 해가지고 양쪽의 디벨롭먼트 그룹을 합쳐서 데브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들을 갖다가 따로 뽑아요. 그러면 그 네이비실이나 그린벨이라는 보통 100명 해서 10명도 통과를 못하는 부대인데 이미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그런 특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공작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SAC 혹은 SAD라 그래요. 뭐의 약자냐면 Special, 특수한, 특별한, Activities, 활동의 복수지요. 그 다음에 C는 Center, D는 Divis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AC, SAD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단, 특수임무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군대로 말하면 특전사 내에 있는 또 다른 대테러 특수부대 707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IA 안에 있는 그 SAD나 SAC 요원들은요. 기본이 학력 순위 굉장히 높아요. 네. 프린스턴, 하버드, 뭐 브라운, 유펜 뭐 이런 학교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거기 출신에 대한 절반 정도 되고 통상 4년제 주립대학 이상 정도는 나와서 그것도 뭐 우리가 4.0 만점으로 할 때 3점 정도는 통과한 소위 문무를 성적도 겸비한 좋고. 사람만 네. 그 부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SAD나 SAC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급여도 많이 받습니다. 대접도 좋고 대신에 랭글리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남방 쪼가리나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면 저게 지금 여기 저 일하는 온실에 물 주는 애인지 아니면 저 인간 병기인지 구분을 네. 못해요. 왜? 안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분석 파트에 있는 네. 랭글리 본부에 네. CIA의 분석관들은 SAD나 SAC 사람들을 몰라봐요. 왜냐하면 SAD나 SAC는 네. 군 시절에는 네이비실 휘장도 달고 또 머리에다가 그린베레 모자도 쓰고 이러고 다녔을 때는 아, 쟤 그린베레구나. 쟤 델타 신분을 포스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CIA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복을 입고 아. 전혀 그런 군복을 안 입고 네. 이러고 다니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패라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준군사 작전 이런 활동할 때는 네. 전에 있었던 대로 똑같이 위장복 입고 네. 네. 헬멧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네요. 이번에 그 수원에서 했었던 일을 두고 네. 블랙 옵스의 작품이다. 근데 그게 예. 말은 뭐냐면 블랙 오퍼레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옵스가. 그러면 말 그대로 검은 작전이야. 그 소위 말하는 블랙 에이전트들, 즉 흑색 요원들에 의해서 운용한 네. 그런 비밀 작전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그 준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인적 풀이 무궁무진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가장 걔네들이 그렇게 부러운 게 뭐, 소수인데도 무궁무진하다. 근데 걔네들이 보통 뭐 그 예. 외국어도 기본적으로 3개국어, 4개국어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적으로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친구들이라서 외국말도 잘하지만 또 야전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적어도 외과 의사 수준의 수술 봉합도 가능하고 네. 뭐 진짜 만능이네요. 정말 만능. 만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국정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에서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대학 다닐 때 말이야 뿌락지 하던 놈들을 갖다가 채용하질 않나. 또 그런 것들이 뿌락지 하다 들어와 갖고 사바사바해서 보좌관 이런 것만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이 또 해서 승진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직의 힘이 약하고 또 모사드나 CIA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좀 처참한 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그 부사관들 중사 상사들 중에 네. 군대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 가운데 가장 그 아까운 자원들이 누구냐 보면 저쪽에 남쪽에 가면 해군 특수연여단 UDT C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에서는 뭐 우리 저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707도 있고 각 여단들이 있죠. 네. 예? 독수리 부대, 뭐 비호 부대, 뭐 귀성 부대, 천마 부대 등등 해서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사 상사를 달단 얘기는 보통 최소한도 5년 이상의 군생활, 보통 한 10년 위아래로 나가서 사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능력 발휘할 그런 쉽지 직장이 않죠.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원들을 어떻게 하냐? 잘 선별을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정보기관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정보기관보다는 비밀 공작기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밀 공작기관 내에서 해군 특수전여단 같은 경우도 100명이 도전하면 한 10명 미만만 겨우 통과할까 말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해군 특수전여단의 이 SEAL, SEAL, 그 SEAL 마크를 다는 대원들 보면 내가 저절로 경례하게 된다고. 아주 존경스러운 남자들이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재주를 군에서 10년 남짓 써먹고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국가 비밀 공작기관에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지금 말씀드린 CIA의
SAC, SAD 혹은 국방부에 있는 DIN에 있는 그 DCS 같은 이런 조직처럼 만들어서 국가의 유사시에 언제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네. 보복 응징도 하지만 네, 네. 테러 인질 구출도 하고 그야말로 멀티 펑크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회사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원들 또 우리 같이 전선에서 뛰는 공작관들은 늘 우리의 주군이 누구다? 국민이다. 네. 그리고 부장님이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지만 네, 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섬김의 주군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서 네.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국가 최강의 무력 역량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블랙옵스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수원 SS 일 때문에 네. 갑론을박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대원들이 거기다 포함이 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팩트다. 조만간에 아마 결과물이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이제 그 일간지에서 살라미 소시지 썰듯이 이제 한 켜 한 켜 벗겨내고 있으니까 네, 네.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좀 진득하게 네.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을 갖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좀만 좀 더 기다려 좀 주십시오.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저도 꼭 팩트로 다 드러나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네. 명입니다. 지금 뭐 모가지 걸고 손목 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치겠어. 그렇죠. 예. 네, 원장님 오늘 또 예. 어떻게 또 조태용 원장님보다 더 국정원장의 네. 거의 급에 가까운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근데 지금 네. 사람들이 막 걱정하시고 뭐 저한테도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어디 나와서 좀 뭐 강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 근데 내가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 어떤 사람이 아마 뭐 무슨 정치권 쪽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평택에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갔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공작관 TV 하면서 최수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야. TV예요? 걔네들 영내 TV. 그러니까 연결해서 뭐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즘에 영어로도 이제 동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그 동영상에 자막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타이틀이 붙고 그 미군들이 그 방송을 보더래.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우리 옛날에 우리 중앙정보부 선배인데 그래서 내가 선배님 그 진짜 이거 그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자네 그거 아냐고 묻길래 자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 내 후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미군들한테 고맙죠. 제가 그 건의하고 전략 차원에서 전술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이야기 영문판을 미군 병사들한테 틀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주제는 다 끝났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시간이 1시로 이제 고정이 돼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잘 맞춰서 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밖에서 뭐 활동하는 거 없어요? 광고하실 거 없어요? 내일? 아니요, 내일은 내일은 특별히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아까 앞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부산역에서 하는 거, 그렇지. 그거를 좀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또 다음 주에 금요일에 뵙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